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앞으로 다가올 2024년 갑진년에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호랑이가 이건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호랑이가 용의 해를 본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좋은 것은 뭐냐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이렇게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을 나타내는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토가. 자, 그래서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이것을 제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명제라고 했고, 실제 본인의 활동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호랑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역마의 특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돈을 버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분들, 실내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바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유리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호랑이가 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상문조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한 기운이 들어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호랑이띠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74년 정도 되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라던가 지인의 부모라던가 본인의 이제 친척 어르신들이 상당히 좀 연로하실 때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곡사라던가 초상, 이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호랑이띠가 용해를 보면 돈을 벌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용의 해에 돈을 벌 때 좀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은 용 다음에는 이렇게 뱀의 해가 오게 되는데, 용의 해에 돈을 버는 어떤 행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뱀의 해를 만났을 때 문제가 돼서 작게는 시비나 갈등이 벌어지고, 아주 안 좋으면은 법적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용의 해에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은 혹여라도 부득이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약간의 불법이나 탈법, 편법 같은 것을 쓸 때가 있기도 하는데, 호랑이가 이렇게 용의 해를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쓴다거나 주변에 있는 인물들하고 뭔가 돈 관계를 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때의 어떤 안 좋은 결과물이 보통 뱀의 해를 만나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공통적으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974년 이제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이제 갑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진년에 갑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니까 이 천간에 있는 이런 글자들은 곧 자기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에는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천간도 목이 되고 지지도 목이 되는데,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용을 데리고 와서 이것은 곧 토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래하는 업체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함께 일을 하거나 관계하는 파트너사, 제휴사 혹은 거래처의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유대관계를 잘한다면 의외로 주변 인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오는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본인과 유사한 사람과 관계십을 맺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4년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오랜 기간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스스로가 좀 더 아주 명확하게 약간 냉철하게 움직이는 해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86년 병인생이 있습니다. 병인생. 자,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것은 곧 모기, 마치 불을 지피기 위해서 땔감을 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제로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이제 이 병인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요 병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 요 인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본인을 생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면 본인이 선천적으로 공부했던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던 분야 같은 것을 내년 갑진년에 기어코 드디어 드러내서 본인을 생하게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본인이 따뒀던 자격증, 본인이 공부해뒀던 거, 본인이 연구했던 것을 드러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이제 약간의 학위를 땄다거나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교육계에 가담해서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이 병이 볼 때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외부와 소통을 하고 활동인자가 되는데, 갑이라는 글자는 본인의 공부를 의미하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할 때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임은 곧 병이 볼 때는 본인의 관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만 원래 본인의 팔자에 수가 있었다고 하면, 이 병인생의 팔자에 수라는 기운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갑진년에 굉장히 좋게 되고요. 실제로 만약에 본인의 팔자에 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아왔다고 한다면, 특히 갑진년에 승진을 한다거나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인생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어떤 공무직이라던가 아니면 인사이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진년에 좋은 쪽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인생이 있습니다. 무인생. 자, 무인생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본인 팔자에 있던 관운, 이것은 곧 관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관을 드러내서 드디어 갑진년에 본인의 명예, 즉 관직을 뒤집어 쓸 수 있는 해라고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무라는 글자에 굉장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의 소속이 없던 사람들은 소속을 얻게 되면서 의지처를 얻게 되는, 휴대폰으로 비유하면 비로소 충전기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무인생이 만약에 취업을 요구하는 취준생이었다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어디에 입사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이동 변동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알바라도 하려고 한다면 갑진년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특히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이라는 글자가 본인의 의지처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인생은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도 건강적으로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갑이라는 글자는 무가 볼 때는 편관이라고 해서 때로는 조직 내에서 약간 본인한테 조직이나 단체, 본인의 소속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인생이 원래 갖고 있던 잠재력을 드러내고 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인생이 있습니다. 자, 경인생은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이 경이 볼 때는 약간의 투자성 재물,
투자금을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뭔가 염두에 두고 있던 것, 그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것들이 실제로 돈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경이 볼 때는 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문서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갑진년이 되면 문서 재산을 통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셈이 되니까 본인이 일단 매도하려고 했던 것들,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계약 관계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운인데, 경인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노려본다면 문서 재산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뭔가 재물이 들어오는 해가 될 수 있어서 그동안 굉장히 조금 계약이 안 돼서 골치 아팠던 것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랑이띠가 진을 보면 상문조객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가 사년을 보게 되면 뭔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경인생이 무슨 법적인 문제를 다 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꼼꼼히 잘 살펴보지 않고 성급하게 뭔가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너무 서둘러서 좀 정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갑이라는 글자는 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일단 을사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돈을 벌고 나서 을사년이 되면 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경인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권한을 얻으면서 돈을 버는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인생은 주변의 어떤 사업적인 관계에서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약을 하면서 뭔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민생이 있습니다.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약간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정신과 육체로 나누게 되면 이 임이라는 글자는 정신, 곧 기가 되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육체를 의미하는 글자가 되는데, 실제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요 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임이라는 글자는 수가 되는 것인데, 수는 목에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서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임이라는 글자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민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약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한 해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영양제라던가 좀 정신이 혼탁하지 않도록 좀 더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민생은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일을 만들고, 더군다나 인이라는 글자는 인호술 운동의 화를 만들어내서, 즉 이 임이라는 글자한테는 돈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이 갑이라는 글자는 인 중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드러나서 나중에 곧 있으면 이제 사라고 하는 뱀의 해가 등장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임이 볼 때는 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피기 위한 장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진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민생 같은 경우는 갑진년에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좀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4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가 5년이 되는 것인데, 이민생한테는 재물을 벌 수 있는 주요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활동을 하다가 4년이 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좀 더 잘 관리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5년을 만났을 때 더욱더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생도 마찬가지로 1962년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번에 큰 것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정밀하게 가게 된다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재물을 버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갑진년에 우리 범띠 여러분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